자, 이제 기타 함수 그리고 케이스문 이렇게 보도록 할 건데 greatest, list는 각각 이 함수 안에 나열한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decod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여기 첫 번째 요 값이 이 두 번째 있는 조건하고 일치할 때 그 조건 바로 뒤에 나오는 결과를 반환을 해주고 또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결과를 이렇게 나열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 조건과 일치하는 결과값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디코드 함수. 얘도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케이스라고 하는 이제 문장을 사용하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하는 것처럼 조건문을 쓸 수가 있어요. 특정 조건에 따라서 반환할 데이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구조를 보면 이렇게 케이스 안에 케이스로 시작해서 and로 끝나고 이 안에 when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조건을 하나씩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예요? 이 조건이 만족하면 then 다음에 나오는 요 결과를 반환을 해주게 돼요. 조건 1번, 2번, 3번 이렇게 여러 개를 지정할 수가 있고 상위에 있는 모든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else에 작성한 결과를 반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치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할 때 if문 썼던 것처럼 혹은 스위치 케이스문 썼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greatest랑 lis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예시 코드를 보면 이렇게 1, 2, 3, 4, 5 나열했을 때 가장 큰 값 5가 나오겠고 가장 작은 값 1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여기다가 문자열을 쓴다 그러면 얘네들은 사전순을 기준으로 앞에 가나다일 때 가, 나, 더 작은 사전순을 앞쪽에 오는 것들이 작은 값이 되고요. 사전순으로 뒤쪽에 오는 게 더 큰 값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홍조은이 greatest에서 추출이 되겠고 그 다음에 리스트 제일 작은 문자열 값은 김조은이 추출이 되겠어요. 자, 요것들을 우리가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테이블 employees의 first name 그리고 department ID 속성을 이용하여 예시와 같이 SQL문을 작성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employees 테이블에는 first name에 이 사원의 이름이 있고 부서는 department ID로 부서 번호, 부서 ID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서 ID만 알 수가 있지 부서가 마케팅 부서인지 IT 부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부서 테이블에 정보가 있습니다. 부서에 대한 이름은 부서명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어서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 조회한 디파트먼트 아이디랑 일치하는 이 부서명을 출력될 수 있게끔 디코드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 테이블 한번 조회를 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쓰면 부서 아이디, 부서 번호가 됩니다. 사실 조회해 보면 그냥 90, 60 이렇게 부서 번호만 출력이 되죠. 근데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부서 이름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파트먼트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부서 테이블을 조회를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첫 번째 디파트먼트 아이디 부서 번호가 있고, 그 부서 번호에 대응하는 부서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0번 부서는 관리부, 20번 부서는 마케팅, 30번은 구매팀, 40번은 인사팀, 50번은 운송팀, 60번은 IT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10번 아이디면 디파트먼트 아이디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20번이면 마케팅 해서 부서명을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띄워놓고 해볼까요? 이를 띄워서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보면 되니까, 디코드 함수를 쓰면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10번일 때 출력할 값,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여기다 콤마를 주고, 20번일 때 마케팅 쭉 한 10번, 100번까지만 나열을 해볼게요. 그러면 디코드의 함수에 이렇게 저해보면 이름, 부서 번호, 부서명을 매치해서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는 이 부서 테이블하고 사원 테이블을 같이 연결해서 조회하는 걸 뒤에서 배워서 그 방법으로 이제 이름하고 부서명을 같이 나타낼 수 있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디코드 함수를 사용해 보고자 이렇게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확인이 되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를 디코드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되시나요? 47번. 똑같이 조회를 할 건데, 이번에는 이 똑같은 결과를 케이스를 사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케이스문을 사용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케이스는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기는 그렇고, 케이스 구문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47번.
요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번엔 케이스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케이스문은 이렇게 맞추자. 케이스로 시작해서 end로 끝나야 되고 요 사이에다가 조건을 when 다음에 조건 디파트먼트 아이디 10번일 때 요것도 조회해서 보면서 할게요. 아까 위에 썼던 거 쭉 복사해서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이 조건이 전부 다 맞지 않을 때 부서 없음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이 한 문장 한 문장에는 세미콜론 작성해 줘야 되겠고 얘도 실행해 보면 여기다가 부서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케이스를 사용해서도 이렇게 각 부서의 부서 번호를 가진 사원이 어떤 부서에 속하는지 그 부서명과 함께 같이 조회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서 번호랑 부서명 같이 케이스문으로 매칭을 시켜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뭔가 이제 조회를 할 때 특정 데이터가 어떤 조건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출력을 하고 싶을 때, 그렇죠? 조건식을 만족할 때 출력할 값을 지정하는 구문, 요 케이스문으로 처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